네, 안녕하세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스쿨의 전혜정입니다. 2차 시에서는 미드저니와 챗GPT 달리 사용 예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드저니는 디스코드라는 것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디스코드는 음성, 채팅, 화상통화 등을 지원하는 메신저입니다. 카카오톡과 비슷한 것이죠. 먼저 디스코드에서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으로 미드저니 공식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신 뒤 미드저니를 유료 구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디스코드 프로그램에서 채팅 보내듯이 프롬프트를 보내 이미지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미드저니의 기본 사용법은 사실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드저니가 썸네일을 4개를 뽑아줍니다. 그러면 그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업스케일을 해서 키우거나 베리에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한번 업스케일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피드백을 좀 더 줄 수 있게 됩니다. 베리에이션 중에서도 스트롱이 있고 서틀이 있는데요. 스트롱을 선택하시게 되면 좀 더 대범하게 베리에이션을 하고 서틀을 선택하시면 좀 더 미묘하게 베리에이션을 하게 됩니다. 또한 리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부분만 수정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드저니 서버를 디스코드에 추가하시면 디스코드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구독, 권한, 생성에 관한 명령어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안내에 관한 명령어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생성에 관하여 사용자가 맞춤형으로 미리 세팅해 놓는 명령어들도 있는데요. 이건 고급 사용자가 되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이미지 생성에 관한 명령어가 있습니다. imagine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불리는 주문법은 바로 이 imagine 명령어 뒤에 쓰는 서브 명령어입니다. 또한 프롬프트를 분석하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describe라는 명령어가 있죠. 업로드된 이미지를 분석해서 4개의 프롬프트로 제안을 해줍니다. 처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몇 개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위 2가지, imagine과 describe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agine이라는 명령어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미지 프롬프트가 있고요. 텍스트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이미지 프롬프트는 이미지에 URL 링크를 따서 올리고 거기에 텍스트로 추가 주문을 하면 됩니다. 텍스트 프롬프트는 순수 텍스트로만 주문을 하면 됩니다. 원할 경우 거기에 추가적으로 파라미터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의 순서는 이미지 프롬프트, 텍스트 프롬프트, 파라미터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우리는 가장 최소 단위인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도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지 프롬프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 URL 주소를 넣고 텍스트를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지에 URL 주소를 따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디스코드에 올리기만 하면 되죠.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방법은 채팅창에 드래그해서 올리거나 아니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올라가고 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링크를 복사하시거나 미디어 링크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데스크톱 버전과 모바일 버전일 때 메뉴의 이름이 살짝 다른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미지 URL을 따는 것입니다. 이미지 프롬프터를 쓰시고 그리고 URL을 쓰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를 덧붙이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미지 프롬프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놀이터에서 찍은 것인데요. 아이들의 놀이기구에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디스코드에 올리고 URL을 딴 뒤 거대 전투 로봇이 놀이터에 나타났다라고 뒤에 덧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미드저니가 왼쪽과 같은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이미지를 여기서 한번 업스케일로 키우고 나면 베리에이션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스트롱 베리에이션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것입니다. 이미지 프롬프트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텍스트만으로도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를 만드는 방식도 간단합니다. 뼈대가 되는 기본 텍스트 구문을 쓰시고 그 뒤에 키워드를 덧붙이시면 됩니다. 키워드는 포즈나 구도, 배경, 앵글, 샷, 분위기, 효과, 스타일 등을 붙이시면 됩니다. 원하시면 마지막에 파라미터를 붙이시면 됩니다. 저는 개가 뛰고 있는데 밀밭 사이를 뛰고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동세를 원했고요. 로우 앵글을 원했습니다. 고흐 스타일이라는 키워드를 붙였고요. 마지막에는 파티클 이펙트를 붙여보았습니다. 그러자 미드저니가 왼쪽과 같은 4가지의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로우 앵글이 적용되어 있기도 하고요. 고흐 스타일은 확실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4번째가 마음에 들어서 4번째를 업스케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고흐 스타일이란 것은 확실하게 적용이 됐는데 파티클 이펙트라는 것은 대체 어디에 적용되었는지 찾아보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미드저니는 고흐 스타일과 파티클 이펙트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파티클 이펙트를 뺀 것입니다. 파티클 이펙트를 어떻게든 적용해 보고 싶어서 왼쪽에 보시면 첫 번째 그림에 밀 이삭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미드저니가 판단하기에 파티클이라는 것은 고흐 스타일과 합쳐졌을 때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즉, 기계적으로 그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드저니는 자기가 배운 것을 최대한 해석해서 프롬프트를 보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미화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강력한 기능인 디스크라이브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어는 이미지를 올리고 그 이미지에 대해 4가지의 프롬프트를 제안을 받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왼쪽 사진은 제가 대학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것을 올려보았더니 오른쪽과 같이 4개의 프롬프트를 제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새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1번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런 식으로 4가지의 사진을 보여주었고요. 2번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3번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런 식이고요. 4번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런 식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디스크라이브라는 것은 이미지를 똑같이 복제해 내지는 못합니다. 미드저니가 사진을 보고 최대한 해석을 하는 것일 뿐이지요. 그래서 디스크라이브를 잘 이용하시면 이런 식의 나의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캡처한 것들을 올려서 나만의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을 키워보았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이 세상에 없던 이미지입니다. 만약에 왼쪽에 있는 사진을 제가 찍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찍었을 때 이 오른쪽 사진을 보았다면 이것을 저작권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이미지가 됩니다. 분위기는 닮았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성이나 어떤 핵심 아이디어는 닮았지만 저작권을 주장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그림이 되죠. 프롬프트를 쓰실 때 요령은 이미지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길게 쓰시기보다는 짧게 추상적으로 쓰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미드저니는 아이데이션을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접근할수록 좀 더 좋은 결과를 냅니다. 이런 사진을 얻기 위해서 저는 그저 1980년대 사람들이 생각했을 미래 사회라는 키워드만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텍스트를 통해서 이미 만든 사진을 다시 디스크라이브에 넣어 보았습니다. 다시 디스크라이브에 넣어보자 4가지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이 디스크라이브를 통해서 저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미드저니가 어떤 단어들을 알고 있고 어떤 단어들을 배웠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스크라이브는 내 사진을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미드저니가 어떤 단어를 배웠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좋은 툴이 됩니다. 제가 텍스트로 한번 만들었던 사진을 이렇게 디스크라이브를 통해서 4가지의 프롬프트로 제안을 받았고요. 그것을 다시 하나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것과 많이 다른데요. 하지만 핵심적인 아이디어만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키워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쯤 되면 저작권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AI에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런 특성 때문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설명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키워드 하나를 찾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저는 이것을 구룡체성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구룡체성이란 키워드가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그것을 로봇에 한번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진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구룡체성이란 단어를 배경 말고도 로봇 디자인에 중복 적용하기도 했다는 점을 확인해 주세요. 미드저니의 이런 특성을 오히려 이용하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저는 어떤 키워드를 사용했느냐면 서번트 신드롬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했습니다. 좀 더 편집증적이고 좀 더 천재적이고 복잡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만든 이미지를 다시 미드저니에 넣어서 디스크라이브를 한 뒤 그걸로 다시 만들어 본 이미지입니다. 왼쪽과 같은 이미지를 보시면 상당히 퀄리티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AI에서 저작권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이런 이미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컨셉 아트북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했고요. 이런 이미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아메리칸 드라마 V로 만든 패션 카탈로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실수는 드라마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TV쇼라고 해야지 좀 더 정확한 이미지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완전 전문가가 사용할 법한 모든 용어를 다 써보면 어떨까요? 결과물이 좋기는 합니다만 저 모든 것이 다 적용되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미드저니는 기계적으로 모든 용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경향성만 추측할 뿐입니다. 따라서 너무 복잡한 문장, 너무 많은 용어들을 생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래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상상화, 이런 용어를 사용했고요. 이렇게 특이한 이미지를 뽑을 때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용어들을 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주 속의 디스코 댄스, 프란시스코 고야 스타일로 라는 프롬프트를 사용했습니다. 고야와 우주와 디스코 댄스는 전혀 어울리지 않죠. 하지만 AI의 훌륭한 점은 이 세상에 없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용어를 찾아서 조합하는 것, 그것이 요령입니다. 이런 식의 피규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게임 이미지 같은 것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 이미지를 얻어낼 때 이런 컨셉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좋은 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컨셉의 영화를 프롬프트에 넣으면 됩니다. 이것은 존 카펜터 감독의 매드니스라는 영화를 키워드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디지털 16비트 게임으로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식의 분위기를 살린 그런 게임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인형 같지만요. 드라마 나르코스를 디오라마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브레이킹 배드를 피규어 스타일로 만들려고 했을 때 나온 이미지입니다. 미드저니 특성상 스타일을 적용하면 그 스타일에 맞는 것을 찾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다른 3가지의 프롬프트를 주고서도 비슷한 이미지처럼 보이는 특성을 이용해서 하나의 시퀀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스티븐 킹의 미저리를 웨스 앤더슨 스타일 무비로, 스티븐 킹의 샤이닝을 웨스 앤더슨 스타일의 무비로,
뱀파이어의 인터뷰를 웨스 앤더슨 스타일의 무비로 이렇게 3가지의 프롬프트를 썼습니다. 하지만 스타일이 같으니까 마치 같은 시리즈로 보입니다. 이 특성을 이용해서 일관성 있는 하나의 시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아톰 대신 아스트로 보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피터 그리너웨이의 영국식 정원 살인 사건을 90년대 일본 아니메 스타일로 만들려고 해서 나온 이미지입니다. 영국식 정원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꽃과 시체, 그리고 탐정과 같은 이미지가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정말로 90년대 일본 아니메 스타일로 표현되고 있죠. 똑같이 영국식 정원 살인 사건을 디오라마로 그리고 로모그라피로 찍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디오라마처럼 피규어로 표현이 돼 있고요. 그리고 로모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가장자리에 터널 효과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년대 소련 우주 개발 포스터풍으로 만들려고 해도 잘 만들고요. 어셔가의 몰락을 애니메이션풍으로 만들려고 해도 그 분위기를 잘 내고 있습니다. 특촬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오즈의 마법사를 레트로 SF 무비 스타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국에선 SF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프롬프트에 쓸 때는 사이파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네킹으로 만들어진 가족, 60년대 분위기라고 넣으면 이런 식의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요. 바이오 하자드라는 게임을 일본 아니메 스타일로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니지5 모델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노스코리아 봄꽃 축제 프로파간다 포스터 스타일로 만들려고 해서 나온 이미지입니다. 이것을 챗 GPT에게 보내서 봄꽃 축제 기사를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도 능청스럽게 기사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1920년대 영국에서 UFO를 발굴하는 사진처럼 보이는데요. 그걸 미드저니로 만들고 챗 GPT한테는 실제 발굴 뉴스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언론에 계시는 분들 앞에서 가짜 뉴스를 자꾸 보여줘서 좀 죄송한데요. 그 외에 좀 쓸만한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드저니는 미술 기법, 용어들도 가장 잘 이해하는 편입니다. 에어브러시, 아크릴, 아상블라주, 그리고 클루아존의 캐스트 페이퍼 아트, 디스트레싱 테크닉, 드립 페인팅, 인탈리오, 라이노 컷 이런 것들을 잘 알아듣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법들이 있으니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제가 장난을 친 것들을 조금 더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최후의 만찬, 고양이들 이런 식으로 넣으면 정말로 고양이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 것을 그려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그리려고 했던 것인데요. 계속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수태고지를 받는 마리아와 그의 곁을 지키는 고양이였는데요. 이것을 넣었더니 미드저니는 계속 수태고지를 직접 받아버리는 고양이를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패가 많습니다. 기타를 치는 예수님을 중세의 채식 필사본 스타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중세의 채식 필사본 스타일로 외계인과 만나는 수도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표현주의 스타일로라고 하면 이런 식의 실제로 사람이 그린 듯한 그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임파스토 스타일을 붙이면 정말로 붓자국이 보이는 저런 이미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챗 GPT에 달리가 붙어서 굉장한 생성형 AI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SF 포스터는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런데 챗 달리를 써보니까 제가 제일 놀라웠던 점은 그런 식으로 말귀를 잘 알아들어서 그림을 잘 그린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놀라웠던 점은 좀 더 추상적인 레벨에서 시켜도 된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렇게 시켰습니다. 개척자의 길이라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걸만한 현수막 디자인을 제안해줘. 그래픽 디자인이었으면 좋겠고 제목은 파이어니어즈 패스라고 해줘. 이 정도로만 주문을 해도 챗 달리는 이해하고
적당한 것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즉, 프롬프트의 추상성이 좀 더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이죠. 이쯤 되면 더 아이데이션에 특화되고 더 기획자적인 성격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챗 GPT와 들레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했더니 위상적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상적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럼 이 위상적 사유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당히 그럴듯한 것들을 그려냈습니다. 저는 여기서 스타일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더 그래픽적이었으면 좋겠다, 디자인적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피드백을 주었더니 거기에 맞는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프롬프트를 자연어로, 그것도 사람에게 의뢰하듯이 할 수 있다는 점이죠. 마지막으로 파라미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는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요. 프롬프트 뒤에 추가해서 쓸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는 자연어로 쓰시면 되는데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미드저니와 이미 약속된 형태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대시, 그 다음에 영문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전을 선택하는 파라미터, 스타일을 추가하는 파라미터, 모델을 선택하는 파라미터, 그리고 종횡비를 지정하는 파라미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카오스 같은 파라미터도 있고 뭔가 나오지 말아야 할 오브젝트를 지정하는 파라미터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스타일이 아니라 스타일라이즈라는 파라미터입니다. 미드저니는 많은 그림을 배웠기 때문에 자동미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자기 스타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생략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준 프롬프트를 그대로 좀 만들어줬으면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스타일라이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타일라이즈 값을 높이면 그림이 예쁘게 나오지만 제 프롬프트를 적당히 해석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타일라이즈 값을 낮추면 제 프롬프트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오스 같은 경우에는 4가지의 썸네일 중에서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하는 값이고요. 노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 말아야 할 오브젝트를 지정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것은 미드저니 홈페이지에 그대로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미드저니와 챗달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용 예를 보여드렸으니 이후에 많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